올해 미국에서는 소득의 41.4%나 들여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소유 비율이 인종별로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 백인 73%, 아시아계 63%, 흑인 44%로 조사됐습니다. IRS 국세청이 팬데믹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 2만 건을 포착해 곧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고가 약품들에 대해 제약사의 특허권까지 박탈하는 강경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본물을 이뤄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소득의 41.4%나 들여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가장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으로 중위소득이 7만 8,650달러인데 비해 중위주택가격은 40만 8,800달러로 내 집을 사면 한 달에 2,715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41.4%나 주택비용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가구 소득에서 40% 이상을 오로지 주택 비용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장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됐다고 CN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레드핀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미국 가계 연소득은 7만 8,642달러인데 비해 중위 주택 가격은 40만 8,806달러로 나타났고 한 달 납부하는 주택 비용은 2,715달러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가정이 중위 가격에 내 집을 샀을 경우 매달 소득의 41.4%나 오로지 주택 비용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38.7%보다 2.7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미국에서는 월 소득의 30% 안팎을 주택 비용으로 써야 건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0% 기준에 맞추려면 중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미국 가정에서는 연소득이 11만 달러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 대도시들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결코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는 중위 연소득이 9만 2,300달러인데 비해 중위 주택 가격은 102만 달러로 한 달에 6,800달러씩 내야 하기 때문에 번 돈의 88%나 내 집 비용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비싼 샌프란시스코에선 13만 5천 달러를 벌고 있지만 중위 주택 가격이 144만 5천 달러나 돼서 한 달에 9,500달러씩 납부해야 하므로 번 돈의 85.4%를 오로지 주택 비용에 투입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9만 2천 달러를 벌고 있는데 비해 중위 주택 가격은 84만 5천 달러로 한 달에 5,600달러씩 내야 하므로 번 돈의 73%나 내 집 비용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의 경우 중위 소득이 12만 4천 달러이고 중위 주택 가격은 53만 달러로 한 달에 3,500달러씩 내면 되므로 버는 돈의 34.2%를 주택 비용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9만 6천 달러를 벌어 중위 주택 가격이 68만 5천 달러이므로 한 달에 4,550달러씩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 돈의 56.7%를 내 집 비용에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렇듯 주요 대도시들에서는 공식적인 연봉 이외에도 다른 추가 소득이 없으면 중위 가격의 집을 살 수 없고 상당히 비싼 렌트비를 내고 거주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홈 오너십, 즉 주택 소유 비율이 인종별로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의 주택 소유율은 65.5%인 가운데 백인들은 73%, 아시아계는 63%로 높은 반면 히스패닉은 51%, 흑인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홈 오너십은 2021년 64.7%에서 2021년에는 65.5%로 10년 만에 0.8%포인트 높아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전체의 홈 오너십이 소폭 늘어났지만 인종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2021년 현재 인종별 홈 오너십 내 집 소유율을 보면 백인들은 72.7%로 가장 높았고 10년 동안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으로 꼽아온 한인 등 아시아계의 내 집 소유율은 2021년 현재 62.8%로 두 번째 높았으며 10년간 5%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계속 저조해 인종별 격차가 더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들의 내 집 소유율은 50.6%로 10년 동안 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의 내 집 소유율은 44%로 10년 동안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백인들과 흑인들의 내 집 소유율 격차는 무려 29%포인트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6%포인트 차이 났었는데 더 악화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어서 내 집 소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인종보다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에서 보통 집을 사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주택 비용의 비율을 보면 백인들의 경우 21%에 그친 반면 아시아계는 26%를 내고 있고 히스패닉도 28%를 기록하고 있으나 흑인들은 3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 가격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는 흑인 가정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거부율에서도 인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기지 거부율은 아시아계가 10%로 가장 낮고 백인들이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은 15%를 기록하고 있는데 흑인들의 모기지 거부율은 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20%를 다운페이하고 80%를 주택 모기지를 얻어 내 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구 소득이나 자산, 지출, 신용 점수 등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과 포인트가 결정되고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거나 모기지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IRS 국세청이 팬데믹 지원 조치로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을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 2만 건을 적발해 기각했다는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이어 곧 부당 청구에 받아간 수천 달러씩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연방 지원금을 엉터리나 허위로 사기 신청했던 업체들이 IRS로부터 철퇴를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RS는 7일 팬데믹 기간 중에 연방 지원 체계 하나로 제공했던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청구를 조사한 결과 2만 건 이상을 부당 청구로 기각하고 기각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각당한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청구는 주로 존재하지도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중소업체들이 허위로 종업원을 유지했다며 텍스 크레딧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은 ERC로 불리는데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5,000달러를 제공했고 2021년에는 분기당 7,000달러씩 연간 28,000달러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를 통해 연방 지원금을 탔으나 올해도 신청 못한 부분은 예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 여름 ERC 밀스로 불리는 사기성 조직들이 마케팅을 벌이면서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신청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IRS는 지난 9월 ERC 청구를 중지시키고 조사를 벌인 끝에 2만 건 이상은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해 기각하고 기각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는 2만 건 이상에 대해선 수령한 텍스 크레딧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곧 보내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는 이들 2만여 건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당 청구 사례를 계속 추적키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들이 스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IRS에 알려 선처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고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되는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벌칙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워싱턴 정치권은 개인 직접 현금 지원과 중소업체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면 종업원 급여는 물론 운영 경비까지 지원해주는 PPP와 텍스 크레딧 등을 시행했으나 사기 신청, 부당 청구 등으로 수천억 달러씩 샌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있는 고가 약품들에 대해선 제약사의 특허권까지 박탈하는 강경 조치에 나설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각 제약사들과 약국들이 약값 인하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와 약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인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치인 라이츠라는 조항을 발동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의약품을 비합리적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선 약품 특허까지 박탈하는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와 상무부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암치료제의 경우 1년 약값이 무려 15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했으면서도 비합리적인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선 제약사의 특허까지 박탈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은 것인데 개발의 특허를 받고 시판에 나서 지원해준 납세자들에게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행위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매치인 라이트라는 조항에 근거해 해당 약품에 대한 특허를 박탈하고 다른 곳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조치는 미국민들의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서 약값과 의료비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10명 중 3명이나 약값 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자들은 지나치게 비싼 약값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보다 1인당 처방 약값으로 $1,200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방약값 낮추기에 주력해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약사들과 약값 협상을 벌여 할인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1차로 협상을 시작한 메디케어 처방약들은 10종으로 국한됐는데 최고로 비싼 암치료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안해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꺼내들 수 있는 또 다른 약값이나 유도 정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압력을 인식한 듯 대형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CVS가 어떤 약들의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새로운 약값 책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본물을 이뤄 4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동료들의 표결로 축출됐던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올해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조지 샌토스 전 하원 의원은 제명 축출됐으며 조 맨신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발표하는 등 연방 상원의원 7명, 연방 하원의원 30명 등 37명이 워싱턴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단의 정치 불신의 염증을 느끼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워싱턴 정치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불출마는 물론 조기 정계 은퇴, 제명 축출 등으로 12월 초 현재까지 상원 의원 7명, 하원 의원 30명 등 37명이 워싱턴 정치에서 떠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20명 등 25명이고 공화당은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10명 등 12명이어서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내 극우 강경파들의 덫에 걸려 하원의장직에서 축출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은 나는 다른 무대에서 나의 열정을 발휘하고 다른 방식으로 미국에 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를 끝으로 하원의원직을 사임하고 조기에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앞서 메카시의 측근으로 후임 하원의장 선출 시 임시 하원의장을 맡았던 공화당의 패트릭 맥켄리 하원 채무위원장은 내년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두 온건파 지도자들의 퇴장은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하원 내 극우 강경파들이 40여 명의 소수이면서도 지도부를 갈아치우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지치고 큰 염증을 느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보기 드문 부패 정치인으로 치탄받아온 공화당의 조지 샌토스 전 하원의원은 30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표결로 하원에서 제명 축출되는 5명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로써 3주간의 하원 마비 사태 끝에 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4명만 당론에서 벗어나면 안 되던 상황에서 이제 2명만 이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렸습니다. 널리 알려진 유명 정치인들 가운데 정계를 떠나는 인물들을 보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80대 고령을 이유로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중도 타협파를 이끌어온 민주당의 조맨신 상원의원은 내년 불출마를 선언한 대신에 제3당 후보로 직접 대선에 나서거나 다른 후보를 지원할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벤 카딘, 데비 스테보노, 탐 카퍼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 5명이 한꺼번에 불출마, 은퇴를 선언해 민주당이 내년에 상원 다수당을 상실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자리를 물려받으라는 민주당 하원의원 등 각 지역 정치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이 내놓는 연방 하원의원 자리 등으로 연쇄 경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차기 인디애나주 주지사에 도전하기 위해 상원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인데 다른 공직에 도전하기 위해 자리를 내놓는 정치인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